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강행처리 됐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법안이 농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농민을 망치는 건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죠.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다른 먹거리 물가는 다 올랐는데 유독 쌀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고 그 원인은 어떤 거로 볼 수 있습니까? 지난해 이맘때 쌀값이 20kg에 한 5만 3천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랬던 게 지난해 좀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쌀값이 계속 하락을 해서 지난 9월 달에는 한 20kg에 4만 원 정도까지 예. 한 25%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생산이 또 제법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곡 수요량을 한 36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도 한 380만 톤이 넘게 그렇게 생산이 될 것 같아서 네.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컸고요. 그래서 지난 9월 25일 날 당정회의를 해서 정부가 한 90만 톤 정도를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해에는 저희가 공공비축이라고 그래서 한 45만 톤 정도를 식량안보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예. 올해는 그 외에 추가로 한 45만 톤 정도를 매입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은 한 20kg당 한 4만 7천 원 정도 네. 좀 쌀값이 다시 좀 상승세로 그래도 전환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국회 농림축산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단독 통과가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 때문인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쌀이 이제 과거에는 부족했던 시절도 있습니다만은 예. 최근에 쌀의 수급 상황을 보면 평년장만 생산이 돼도 한 20만 ton 정도가 남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쌀값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양곡관리법을 그 개정안을 내셨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쌀이 평년보다 한 3% 이상 생산이 되든지 아니면 5% 이상 가격이 하락하든지 하면 남는 쌀을 모두 사줘라 정부가 네.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수급 균형을 위해서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는 예. 그런 사업을 추진해라. 네. 그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은 그거를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주다 보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 네. 남는 쌀을 다 사준다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 벼를 심게 될 거고요.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될 아, 거다. 예. 그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날 거고 결국은 국가 전체적인 큰 부담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말씀하셨듯이 의무적으로 쌀을 더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재정 부담, 재정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 아니겠지만 정부의 대체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개정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수급 균형은 예. 농가들의 소득 안정이나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수급 안정을 위해서 뭐 논에 다른 작목을 재배한다든지 예. 아니면 쌀의 그 소비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희들도 100% 동의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다만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부분이 역시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뭐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남는 쌀을 다 사주는 게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의무적인 시장 격리를 하면 쌀값이 안정될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쌀값이 어느 정도나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냐. 안정의 수준이 또 그렇죠.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쌀값이 뭐
조금 물가 상승률 내지는 농민들의 기대만큼 오를 수 있을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평생 그걸 하신 분들에게 농민들에게 쌀 농사 짓지 마시라 이렇게 할 그렇죠. 수도 없고 예. 만약에 정부가 쌀 시장 격리 의무에 반대한다면 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쌀가루 정을 위해서? 일단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다른 장목을 예. 재배를 촉진하는 것 그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작목도 많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근데 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산 기반도 잘 정비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기계화도 거의 100%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 농가들께서 좀 쌀농사 짓기를 선호하시는 그런 측면도 안정적으로 있고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다음에 농가 소득도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에 논에 벼 대신에 예. 다른 작목을 심는 경우에 예. 그 다른 작목은 저희들은 지금 가루쌀과 그 다음에 콩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다른 작목을 심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네. 그런 전략 작목 직불제라는 걸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농가들의 뭐 소득차를 보전을 해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드린다면 그래도 논에서 벼농사 대신에 다른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벼재배 면적을 줄이고 나면 그리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잉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과잉 생산이 된다면 저희들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예. 선제적이고 좀 공격적인 시장 격리를 추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